안녕하세요. 약속대로 경남 사천에 왔습니다. 오늘은 특집 조선편 그 5번째 시간. 자, 이곳은 외성입니다. 예, 외성. 외성이 무엇일까요? 외성이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 일본군에 의해 한반도 남부에 축조된 일본식 성곽을 말합니다. 외성은 건축물이죠. 외성은 16세기 이후 한일 간 축성 교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유적입니다. 예. 그래서 이곳에 왔습니다. 예. 한국의 외성은 일본성과 다릅니다. 예, 한국의 외성은 일본성과 다른데 왜 다르냐? 조선 침략에 축조된 것입니다. 그 형태가 특이해서 이것만 연구하는 분까지 있을 정도인데요. 16세기 풍신수길로 이어지는 일련의 통일 과정에서 산성이 점차 평지성으로 이행하는 과정에 있었던 일본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조선군을 막고자 조선인이 쌓은 외성. 외성 특징 중 하나가 성벽이 지면에서 수직이 아니라 보시다시피 비스듬하게 쌓여진다는 점입니다. 외성은 성벽이 비스듬하게 쌓이고 위로 올라가며 나사 형태로 감돌며 좁아지는데 훗날 조선이 일본인들의 성 쌓는 기법을 축성에 일부 활용합니다. 성벽을 수직이 아닌 60에서 70도 경사지게 한 것은 방어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외성의 구조는 성벽과 호구, 즉 성문, 그리고 성벽 내 외부에 조성된 굴, 그러니까 해자와 목책, 그리고 성벽 안쪽 마당인 공륜과 건물지로 구분됩니다. 외성의 성벽은 수직이 아닌 사선으로 기울여 쌓여져 있습니다. 평면 형태도 직선 또는 곡선이 아닌 굴절된 형태입니다. 성벽의 경사각도는 60에서 70도를 이루고 굴절부는 일본 성곽용어로 횡시라 하여 전투시 방어 또는 공격의 용이성을 고려해 여러 형태로 축조됩니다. 예, 외성은 사선으로 기울여 쌓아 안정감이 있죠. 왜군이 남해안에 집중적으로 성을 쌓은 것은 성에 의지해 조명연합군, 그러니까 조선과 명의 연합군 공격 등에 최대한 버티다가 여의치 않으면 바닷길로 일본으로 안전하게 철수하고자 했기 때문으로 봅니다. 외성의 대부분은 1597년 2월 일본군이 다시 침입해 북상하다가 직산에서 명나라 군대에 패한 뒤 남으로 후퇴해 호남의 순천부터 동해 울산까지 동남해안 일대 해안 요충지에 쌓은 것입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백제계 일본인으로 잘 알려져 있죠. 그리고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가야계 일본인. 그러니까 굳이 신라를 놓고 싶으면 가야 신라. 신라는 신라는 넣으면 혼선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신라계라고 하지 않습니다. 친신라계라고 해야 이게 바로 잡히죠. 그냥 신라계라고 하면은 무슨 북방 기마민족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신라계라는 용어를 함부로 남발하지 않고 그냥 친신라계 또는 가야신라계라고 저는 그렇게 용어를 씁니다. 신라계라고 하면 이제 뭐 진짜 그 왕족의 후손이나 귀족 뭐 그렇게 저는 씁니다. 아무튼 이 도요토미는 명나라와 강화 협상 때 삼남지방, 그러니까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이 땅 한량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거절되죠. 그러자 교두보로 보시는 이 외성을 쌓습니다. 정유재란 당시의 외성은 일본군이 강할 땐 기동전을 위한 침략 전진기지로, 그리고 약할 땐 지구전 또는 진지전을 위한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예, 자 보시다시피 이곳은 사천 외성입니다. 예. 저 멀리 보이시는 저기가 이제 천수각인데 항상 외성에는 천수각이 있죠. 근데 그 서생포 외성이 규모로는 제일 크거든요. 근데 왜 굳이 이곳에 왔느냐? 서생포뿐 아니라 순천, 부산 등 경남 일대만 30여 개에 이르는 외성이 있는데 서생포가 가장 웅장하죠. 그리고 항상 외성에는 이 천수대가 있죠. 많은 외성들이 있지만 기단만 남은 천수대, 보건대는 하나도 없고요. 많은 외성들이 있지만 서생포만은 도요토미가 직접 명령해서 외란 초기에 지어진 것입니다. 울산에는 서생포 외성과 울산 외성이 있죠. 호남에는 유일하게 순천 외성을 듭니다. 대표 3대 외성은 순천 외성, 사천 외성, 울산 외성이죠. 이 세 곳은 실제 전투가 있었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나머지는 지어놓고 써먹지 못했죠. 한국 외성은 오직 전투용으로 철저히 공격적 목적으로 지어졌습니다. 일본 본토 외성과도 이 부분은 달라요. 예. 다른 부분이 의외로 많은데 어떤 성은 그냥 거기서 자결하려고 그러니까 잠시 1, 2년 있다가 돌아가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그냥 여기서 배수진을 치는 거예요. 자결하려고 방바닥까지 식용칙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 데도 있대요. 참 대단한 일본인이죠. 정말 흐리멍텅하지 않은 것 같아요. 독종 느낌이 확 풍깁니다. 시류를 거부하고 흐리멍텅하던 조선. 이 임진왜란을 당하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해서 화기 개발에 계속 뒤로 미루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일본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그런 조선. 완전 당했죠. 근데 역사는 계속되고 있어요. 이 부분. 아직도 여전히 한국에서는 외성이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치욕의 역사라고 하는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고 아픈 역사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 게 맞죠. 좋은 거는 배워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자꾸 한국은 외면하려고만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외성 복원에 찬성입니다. 사실 총독부 건물 헝거까지는 뭐라 않겠는데 근데 거기다가 경복궁을 세운다는 게 차라리 그냥 총독부 건물을 두는 게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대 상징이죠. 르네상스식 건물. 지금 한국은 이상하게 가고 있어요. 민주주의란 게 영국식이 아니고 프랑스식. 뭐 역사적 배경이 거기와 비슷하다고 하신다면 할 말은 없는데 또 이미 부서서 다시 돌릴 수도 없죠. 근데 아무튼 미국식이 아니라면 그게 안 된다면 차선으로 영일, 영국 일본식이 프랑스식보다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넷, 미국, 영국, 이 프랑스, 이 셋이라고 해야 되나? 이 중에 프랑스가 제일 극단적이에요. 그래서 1789가 이 프랑스 혁명이 제일 그러니까 괜히 유명한 게 아니죠. 근데 꼭 그렇게까지 그 몰고 갈 필요가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곳은 사천 외성. 여길 선택한 이유는 히메지 성벽을 본따 복원한 목조 성문 때문입니다. 2007년 복원된 사천 외성 성문과 성벽 그리고 외성 가운데 복원한 데가 여기가 유일해서 왔습니다. 뭐 서생포 외성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그 입구는 그냥 이렇게 돌 무더기로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처럼 이렇게 뭐 이렇게 옹성하든 어쨌든 간에 이렇게 복원 자체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복원한 이곳에 왔습니다. 아무리 웅장한 터인들 무너진 성벽과 돌 무더기만 있는 데보다는 조금이라도 복원된 곳을 보는 게 더 일본을 체험할 수 있지 않을까. 특히나 한국 내 외성이라는 것은 한국 내에서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곳에 왔습니다. 당시는 김영삼이 잘한 것처럼 보였을지 몰라요. 하지만 현재는 아닙니다. 국내 근대 일본 문화재들은 그러니까 국내 근대 일본 문화재들을 이 YS가 부순 거예요. 대통령이랍시고 부순 겁니다. 이제 뭐 복원하려고 해도 쉽지 않게 됐어요. 이 아무튼
YS의 일제 잔재 청산 명령에 따라서 외성은 국가지정문화재에서 시도 기념물이나 문화재 자료로 격하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근대문화재라는 이름으로 일본 시대 문화유산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386 세대는 가고 새로운 세대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 외성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그럼 외성이 조선성과 무엇이 다를까? 주요한 특징적인 차이로는 다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선성은 정문을 알아보기 쉽게 크게 정면에 배치하는 반면에 외성은 정문을 찾기가 어려워요. 보시다시피 지금 여기를 이렇게 들어와야 되잖아요. 들어와야 여기가 이제 보이니까. 그러니까 한국이 만든 성, 그 중국식 성 그냥 이렇게 바로 정면에 보이는 그런 거하고 다르죠. 숨어 있다는 거예요, 정면이. 몇 번 굽어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굽은 입구에서는 아무래도 방어가 용이하죠. 두 번째로 조선성은 성벽을 수직으로 세우는 반면에 외성은 7, 80도 정도의 경사를 만듭니다. 조선성은 한 곳이 무너지면 그냥 성 전체가 점령이 되죠. 뚫리면은. 중국식 구조에 비해서 외성은 또 다른 벽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뚫으면은 안에 또 이렇게 한 단계 더 있고 그런 식이에요. 여기는 이제 제가 복원이 돼서 온 건데 좀 더 큰 데를 사실 가야 제대로 설명이 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한 군데 이렇게 여기 입구를 뚫고 와 하면서 올라가면은 저기 또 있는 거예요. 여기서 와 해서 이렇게 뚫었어요. 뚫고 나서 계속 진격합니다. 진격을 했는데 또 이런 구조가 또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작은 규모니까 이거가 전부거든요. 지금 보이시는 여기가 전부인데 또 있다는 거예요. 조선은 한 곳이 무너지면 그냥 성 전체가 점령이 되는데 외성은 또 다른 벽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것은 다이묘, 즉 중세 일본사적 특수 상황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도 이거 뭐 이렇게 본받아서 하면 되지 않느냐. 근데 그게 또 이렇게 잘 안 맞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안 된 건데 그래도 받는 건 좀 이렇게 받아야죠. 그래서 처음에는 좀 이렇게 받으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흐지부지 되다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성내에서 다시 성벽을 몇 겹으로 쌓았기 때문에 1차 방어선이 무너지면 2차 방어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큰 데는 여기가 이렇게 무너지면 산 올라가듯이 다시 또 이렇게 가면 이런 같은 게 저기 또 있는 거죠. 여기는 이제 소규모니까. 유일하게 복원된 곳이라서 온 겁니다. 여기 이 문이 돌무더기만 있는 데서는 하기가 그래서 왔습니다. 외성의 성벽은 90도로 꺾이고 꺾는 부분은 비교적 큰 돌로 처리를 합니다. 외성의 핵심은 천수각인데 천수각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규모가 작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또 이렇게 사실 힘이 없어 당한 거죠. 여기다 뭐 민족 감정 불어넣고 뭐 그럴 필요 없고 그냥 힘이 없어서 당한 겁니다. 일본이 뭐 포르투갈이나 뭐 다른 유럽에서 이렇게 소총 이렇게 받아들여가지고 조총으로 이렇게 무장할 때 이 조선은 뭐 했냐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당한 거다.
지금 뭐 일본 제품 불매운동 그러는데 그냥 쇼죠. 자, 외성의 핵심은 천수각인데, 예, 저 탑은 이제 충원탑 뭐 이러는데, 장군이 거주하며 사령탑 기능을 합니다. 예. 여기는 아기자기하게 작게 돼 있어서, 예, 아무래도 규모 복원하는데도 좀 돈이 덜 들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올라갑니다. 예, 장군이 거주하면서 사령탑 기능을 하는 거죠. 예. 저기 뭐 이순신비인가? 예, 그렇고. 아니, 이순신 후손도 실제 후손이 아니라는 말이 있더라고 보니까. 어쨌든 현재 이순신 후손은 O3. 뭐 실제 이순신이 O2인지 O3인지 모르겠는데 현재 후손은 O3. 예, 세종대왕 후손도 지금 진짜 후손이 아니라는 말도 있고요. 아무튼 하나씩 다 일일이 봐야 되는 게 참 귀찮긴 한데, 저는 이게 천수각이에요. 예. 현재 국내에는 이제 터만 남아 있고, 예, 천수각을 예, 복원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뭐 문화재 지정도 다 취소시켜 버리고 이러니까. 자, 다시 사천 외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숨이 아유 언덕에 올라오겠습니다. 예. 저 멀리 바다가 보이고 남해. 자, 사천외성 입구를 분석해 봅시다. 예. 예, 주출 입구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느냐. 예, 주출 입구가 예,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느냐 하면은 예, 바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 보시면 오른쪽에서 왼쪽을 따라 비스듬하게 진입하면 출입문 쪽으로 향하는 진입 경로가 꺾이는 데다가 광장형 공간으로 성벽에 둘러싸여 있죠. 마스형 호구의 일종 내지 변형된 형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에는 외곽 입구에 다시 소형 출입문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지만 현재 복원된 건 외부 출입문이 없이 이 내부 문만 존재하는 형태입니다. 예, 이렇게 좀 더 진짜 그거는 이제 그 외부 출입구도 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내부 그러니까 작은 거죠. 하지만 그 측면에서 보면 이 출입구 외곽이 이 양쪽으로 지금 돌출된 성벽에서 이른바 횡시 측면 공격, 횡시 즉 측면 공격이 가능해서 공격자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예. 예, 보시다시피 이 출입문 자체 구조는 상당수 일본 성곽이 그렇듯이 매우 빈약해 성문이라는 이름을 붙이기가 민망할 정도입니다. 물론 이 출입구를 둘러싼 벽의 구조물이 방어에 적합한 형태로 되어 있어 정체적인 출입구 자체의 방어력이 이제 약한 건 아닌데 2005년에서 2006년 발굴 과정에서 이 문터, 지금 보시는 이 문터가 발굴되기는 했지만 여기가 총구인가요? 여기서 이렇게 팡팡 쐈겠죠. 예, 조명연합군이 오면은 하이 팡 하이 하이 팡 예, 쐈겠죠.
예, 복원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그 힘의 지성 출입문을 참조해 복원했기에 원래 형태에 얼마나 근접할지는 미지수예요. 이 복원을 하면서 생략을 한 게 이 복원되지 않은 부분들 여기 공터 많잖아요. 이거는 이제 관광객을 위한 이제 시설로 바꾼 것입니다. 예. 이 성문 복원을 너무 작게 한 것 같은 느낌을 주죠. 왜군들이 키가 작기는 작겠지만 너무 낮게 복원한 건 아닌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사천외성은 원래 토성이던 것을 왜군들이 정유재란 당시 급하게 석성으로 축성한 거예요.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조선시대 때 사용한 조창과 선진이성, 즉 옛날에 여기 토성이었거든요. 그걸로 복원을 하든지 아니면 사천해전, 바다 보이시죠? 사천해전 기념공원으로 조성을 하든지 아니면 벚꽃축제를 위한 공연장을 만들든지 아니면 외성을 복원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해야 되는데 현재는 그냥 뭐 이거저거 해서 여기 보시면 요 뒤에도 광장도 있지만 그건 중구난방이에요. 현재 혼란스러운 정도예요. 애국 코드 관점에선 사천해전을 위한 기념공원과 임진왜란을 알리는 정도로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하지만 외성을 복원한다고 했을 때는 제대로 해야겠죠. 저는 외성 복원 쪽에 마음이 가는데, 그러니까 한국의 이런 이국적인 건물들이 이제 그 복원이 되면은 좋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뭐 놀이공원 테마파크에서 하는 그냥 일본식 이렇게 공원 만들어서 아이들 놀다 가는 그런 거하고 여기 역사 진짜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하는 거는 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외성을 복원하는 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특히 그 서생포 외성 같은 경우는 이제 도요토미가 직접 관여했죠. 그러니까 서생포 이제 여긴 복원을 했기 때문에 일로 온 거예요. 규모는 지금 보시다시피 작은데 그래서 온 거고, 서생포 외성을 제대로 복원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 외성편이었고요. 이제 다시 서울로 돌아가서 창덕궁에서 특집 조선편 마지막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원래 이것도 그 복원을 안 시켜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됐네요. 히토상 덩드르릉 히토상. 여기 위에도 뭐가 있었겠죠. 진입이 쉽지 않은. 처음에 좀 따라하다가 나중에 한국에 안 맞아서 그만둔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뭐 좀 계속 추진하는 그런 게 있었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됐습니다. 예. 와. 예, 역사 속에 들어가. 예, 혼자 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하든지 확실하게 정해야 될 텐데. 이상입니다.